내년부터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출시됩니다. ISA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냥 만능통장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만능통장을 혜택을 꽉꽉 채워서 우리의 만족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만능통장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 금융소득 2천만 원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일정 목돈을 넣어놨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2천만 원이 되시는 그런 분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안 되겠죠. 이렇게 웬만한 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능통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만능통장은 1년에 2천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2천만 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예금을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적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을 모두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중간에 나는 이제 예금과 적금을 빼고 펀드와 ELS만 넣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만능통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만능통장이 갖고 있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바로 이 만능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으로 2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9.9%만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이자 소득이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를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15.4%, 즉 세금으로 46만 2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능통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똑같이 만능통장에서 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9.9%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즉 9만 9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46만 2천 원과 9만 9천 원의 세금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만능통장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비과세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겠지만 재형저축 그리고 소장펀드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품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 있었죠. 한 번 가입하면 끝까지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을 감내한 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간 무조건 들고 갔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능통장은 만약에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상품을 넣고 혹은 다른 상품을 또 제외하고 또 다른 상품을 넣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한 게 바로 만능통장인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능통장의 장점을 하나 더 덧붙여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4개의 상품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4개의 상품 가운데 2개의 상품이 각각 200만 원씩의 수익을 얻어서 총 4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나머지 2개의 상품이 각각 100만 원씩 손실을 입어서 제가 실제로 번 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손실이 난 상품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난 상품에만 붙이기 때문에 200만 원과 200만 원, 그러니까 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저는 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능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만능통장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수익과 200만 원의 수익, 그리고 100만 원의 손실과 100만 원의 손실, 총 합치면 저는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러면 만능통장에서는 2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능통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비과세 상품들보다 의무 보유 기간이 짧다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물론 5년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분들, 특히 이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조금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즉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1,6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의무 보유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만능통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봤다면 이 만능통장을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꽉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주식형 펀드는 제외하자는 겁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능 통장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아직까지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일정 한도에 맞춰서 비과세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출시되는 이 만능 통장에는 주식형 펀드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올해 말까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거기에다 만능 통장까지 세 개의 상품을 모두 동시에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상품을 모두 동시에 들고 간다면 절세 효과도 3배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만능 통장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무 보유 기간이 5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년까지는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까지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목돈을 제외한 채 만능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만능 통장을 아주 만족스럽게 혜택을 꽉꽉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